있었고 또 조현우가 가지고 있는 그 빌드업이라든지 킥력이라든지 제공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회를 줬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통해서 예. 결정적으로 하루 전날 이제 조현우 선수에 대한 낙점을 확실하게 가진 거죠. 이거 신태용 감독의 최대 업적 아닌가 싶어요. 조현우 발굴. 최대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아, 잘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스웨덴 멕시코전 독일이 뛰는 거 봤습니다만 독일을 우리가 뭐 잘한 건 잘한 겁니다만 독일은 왜 이렇게 못한 겁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랭킹 1위가. 결과론적으로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고요. 첫 단추 멕시코전.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레버 감독이 이제 12년 동안 이제 독일 감독을 지냈었는데 예. 세대 교체에 따른 이 선택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 세대 교체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게 두고두고 지금 독일은 이제 회한이 되겠네. 회한이 남겠네요. 예. 아마 이번 이제 돌아가게 되면 2022년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걸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레버 감독이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만약 이번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면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의 그 대표팀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 이 레버 감독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예. 아마 큰 폭의 그런 이제 세대 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뭐 뜨겁게 들어옵니다. 다들 밤잠 못 주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시다 보니까 골키퍼 관련된 질문이 많아요. 어제 독일의 골키퍼 노이어 선수 마지막에는 뭐 하프라인을 훨씬 넘어서 공격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죽기 살기로 골을 끌고 가서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렇죠. 튀어나와 있었을까? 마음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 이건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게임을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예. 공격적으로 나왔었는데 뭐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예. 그 볼을 다시 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예는 못 뺐었어요. 노이어가 한참 아래네요. 우리 김병지 골키퍼보다.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후배, 까마득한 후배 조현우는 어떻습니까? 조현우가 나보다 낫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조현우보다 낫다. 이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저희도 좋죠. 뭐 제공권, 위기 관리 능력, 뭐 빌드업. 네. 근데 저보다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요? 그게 드리블이더라고요. 드리블. 그러면 점수 내면 누가 위에요? 뭐 드리블은 골키퍼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 선수는 한 9.8점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김병지 골키퍼. 후배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느껴지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 아까 꽁병지 TV 얘기하셨는데 이게 축구 팬들 사이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재미있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중계를 통해서는 재미있긴 하게 이제 풀어놓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인기는 있는데 아쉬운 게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 이제 가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그래요. 열심히 지금 축구 사랑 실천하고 있는 김병지 골키퍼.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잘 뛰고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 신태용 감독에게 한마디. 신태용 감독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 5천만 팬들은 정말 원팀으로서 우리도 같이 함께 뛰었습니다. 예. 돌아오시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어깨에 또 늘어주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아 하면서 한마디. 후배들아 정말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어제 정말 우리 행복했다. 그래요. 예. 사랑한다 이런 거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후배들아. 파이팅! 고맙습니다. 예, 기분 좋은 인터뷰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저도 사랑한다 전하고 싶네요. 김병지 골키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가 대표 선수죠. 김병지 골키퍼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예, 청취자분들 문자가, 쏟아지네요. 2부에 한준희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이분과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 지금 우리가 기쁨을 이제 나눴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뉴스들 챙기고 가야죠. 행간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구 보시느라 행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아니 그래도 예상을 넘어서는 2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피로가 덜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아주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예.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일상적인 몸살 감기다. 대통령 주치의는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아픈가? 이런 식의 어떤 궁금증 같은 것들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몸살 감기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30분 앞두고 취소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수근수근 특히 언론계는 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례적으로 몸 상태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거요? 그 낙하산 메고 있는 특전사. 예. 젊은 시절에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니까 아플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랬던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이상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놀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의겸 대변인 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내색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몸 상태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후에 대통령 주치의가 쉬는 게 좋겠다 강력히 권고를 했고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일정이 지금 다 취소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이 또 취소가 됐고 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접견 일정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감기 몸살이 걸린 문 대통령,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잘못된 신호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이미 사흘 전부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고 그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25일과 26일 공개 일정이 없었어요. 물론 부산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폭우와 낙뢰로 취소가 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어도 이게 일정이 전체적으로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례적이네 이런 생각? 네. 근데 어제 예고까지 했던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이 취소가 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늦춰지니까 30분 전에 취소라는 건 이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렇죠. 와,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혹시 평양에 간 거 아닐까? 그런 얘기까지 나돌았어요. 별의별 온갖 억측과 가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사흘 정도 대통령 일정이 없으면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조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흘리든가 기자들한테 언지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 아하.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다가 오후 한 5시쯤 뒤늦게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예.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빨리 바로 잡았으면 좀 메시지 관리를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어쩌면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대통령의 건강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다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기밀이라고 하잖아요.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공개가 돼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메시지가 달라지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투혼, 링거 투혼이라고 특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가 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에 또 불참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 때문에
건강을 핑계댔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건강 정보 공개 비공개도 메시지다. 네, 일종의 정치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인간인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없다입니다. 누구에 대한 무슨 경고요? 어제 규제혁신 점검회의 돌연 취소하면서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청와대는 대통령 건강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는데 바로 전날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바꿨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뒤에 규제개혁 연기하면서 회의 연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대통령은 감기 몸살 앓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이나 수석들은 뭐 하고 있느냐.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부러 감기 몸살 걸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공개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수정님, 문 대통령 그동안 행보를 보면 몸살 날만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푹 쉬고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선수들에 대한 축하 문자, 격려 문자 쏟아집니다. 잘했습니다. 2부에서도 축구 얘기 조금 더 이어가보죠. 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기분만은 좋습니다. 전누리님, 진건돈님은 어제 경기가 신태용 감독이 말한 트릭 아니었을까요? 4602님, 역시 공은 둥그렇습니다. 제 평생 다시 못 볼 경기를 본 것 같습니다. 김지은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대요. 지금까지? 설마? 기분 좋습니다. 사실은 뭐 16강에 오르느냐 마느냐, 저는 이거보다도 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선수들의 투지, 정신,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보고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본 것에다가 덤으로 승리까지 얻었으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입니까? 여러분의 질문도 받으면서, 소감도 받으면서 오늘 2부 한준희 해설위원, 러시아 현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오늘 국토부도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의
항공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어떻게 할지 뭐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죠. 면허가 취소되면요, 진에어 직원 1,900명이 직장을 잃는 겁니다. 도대체 진에어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건가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진에어 직원 한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탐정 손수호에서는요,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죠, 소라넷. 소라넷의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17년 만에 잡혔습니다. 4명인데 겨우 1명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이렇게 체포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는 Y뉴스에서는요, 깡통이 된 대법원장 컴퓨터 디가우징을 했다고 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짚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자, 축구 얘기 다시 한번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들의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요. 그렇죠. 어제 경기가 1시쯤에 끝났는데 뭐 온 동네가 들썩들썩 하더군요. 특히 이제 골 2골이 다 뒤에 추가 경기 시간, 후반전 추가 경기 시간에 터졌기 때문에 1시 무렵에 그냥 대한민국이 다 들썩들썩했습니다. 기쁩니다. 예. 김병지 선수 출신의 김병지 해설위원 이야기를 일부에서 들었다면, 소감을 들었다면, 지금은요, 전문가가 보는 이번 경기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지로 날아가서 지금 경기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보고 계신 분이세요. KBS 축구 해설위원이죠. 한준희 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연결을 해보죠.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예. 김현정의 뉴스쇼 연결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네. 이거 김병지 선수도 뭐 이거 사건이다 이러던데, 뭐 한준희 위원이 보시기에도 이거 사건 맞죠? 대사건. 대사건이죠. 좀 전에도 앵커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예. 제가 여기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약간 추가하면, 예.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러졌던, 예. 54년 월드컵부터, 예. 이번 월드컵 이전까지 단 한 번도 8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팀이에요. 195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까지죠, 이제. 네, 2014년까지 단 한 차례도 독일은 8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예. 뭐 외우기 쉽습니다. 우승 4번, 준우승 4번, 예. 3등 4번, 4등 한 번 했던 팀입니다. 세상에. 그런 팀과 맞서서 우리가 2대0 승리, 16강 탈락, 16강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월드컵 역사가 앞으로 뭐 장구하게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항상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역사적 대사건을 우리가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겁니까? 독일이 못한 겁니까? 일단 저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 독일전이야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다른 경기들보다 예. 훨씬 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완벽했어요. 그리고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도 예. 한 명이 제쳐지더라도 그 다음 선수가 또 커버를 들어오면서 아주 투지 넘치게 잘 막아줬거든요. 예, 예. 전체적인 조직력이라든가 밸런스, 그리고 한 발 더 뛰는 성실성, 예. 여기에 공수 전환의 속도까지 우리가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자, 골을 한번 우리가 기분 좋게 상기시켜보죠. 골 장면. 김영권의 첫 번째 골.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커트를 시켜서 그게 VAR 돌릴 정도로 그렇게 아슬아슬한 골 장면이었어요.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글쎄요. 이번 대회 이제 VAR이 도입이 되면서 숨어있는 1인치를 잡아내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런데 이 VAR도 결국은 최종 운영자는 주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비디오 레프리를 보는 심판들의 성향도 제각각 다르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심의 성향들도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형평성 있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장면 자체는 예. 크로스 선수 그 굴절 일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 과연 김영권 선수가 동일선상이었는지 앞쪽이었는지 자체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 정도면은 VAR은 갈 필요 없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의 판정이 좀 군데군데 이상한 것들,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저는 보이던데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심판의 전체적인 판정 성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좀 불리하게 작동을 했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 시간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이제 추가 시간 중에 시간이 또 소요가 되면 그거를 이제 심판 재량껏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6분이라고 나와 있는 시간을 9분으로 변경시키는 공식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좀 우리에게는 전체적으로 많이 불리한 것의 한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가 시간에 2골 넣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노이어 선수에게 멋지게 주세종 선수 인터셉트에 이은 예. 또 아주 멋진 공간 패스로서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을 정말 독일이 할 말 없을 정도로 추가골을 넣은 것이 우리에게는 더 시원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분을 줬다는 게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게 이제 독일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였지만 결국 우리가 잘 살려내서 2골을. 어쨌든 한준희 위원님, 이렇게 독일전 네. 잘했는데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지금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전처럼만 뛰었으면 멕시코, 스웨덴 다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축구라는 것이 가정법은 소용이 없지만 오늘 정도의 경기력이었다면은 상상을 하건대는 멕시코, 스웨덴에게도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스웨덴전에서의 작전이 못내 좀 아쉬워요. 독일전 이겼다고 해서 이것으로 그냥 됐다 위로하고 이렇게 간다면 또 그냥 모래성 쌓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예전부터 그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가 모든 문화에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이번 월드컵 거의 벼락치기 한 겁니다. 평소 실력은 잘 양성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하나 얻어내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쌓은 모래성, 이런 식으로 본 시험은 사실은 시험 하루 지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축구의 토양 자체가 이 독일전 승리 하나로 인해서 굳건해지지는 않고 이것이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 뭔가 발전을